깜짝이야. 24번 단어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모를 만한 단어가 요 단어 모를 수 있겠다. 요 단어 컨티넘이라는 단어고요. 연속선, 연속되어진 것 요 정도의 의미예요. 요 단어가 이 지문의 거의 핵심어입니다. 이 지문의 핵심어예요. 그 다음 descriptor 그러면은 describe라는 단어 아시죠? describe가 무슨 뜻이지? 묘사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죠? 그 묘사하다, 설명하다에서 묘사하는 거, 묘사하는 말, 기술하다라고 하잖아. 우리가 보통 뭘 기술하다, 쓰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기술, 이게 테크놀로지의 기술이 아니야. 알겠지? 뭐 기술과 관계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뭔가를 써내려가다 할 때 기술하다라고 하죠. 그 기술입니다. 그 다음 mind, 마음, 정신이고 less는 없는 거니까 마음이 정신이 없는, 생각이 없는, 그냥 멍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sharp는 날카로운이라는 뜻에서 뚜렷한, 선명한, 예민한 뭐 이런 뜻이에요. 선 같은 게 날카롭다는 얘기는 선이 분명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내 마음 상태가 샤프하다는 얘기는 내 정신이 지금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distinction은 구분, distinct가 형용사로서 구분된 이라는 뜻이고요. distinction 그러면 구분이라는 tion 이렇게 되면 보통 명사가 되죠. 그 다음 dramatically는 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런 뜻이고, margin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margin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어떨 때 들어봤어 이 단어? margin이 가장자리라는 뜻도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상황, 야, 너 마진을 너무 많이 남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때 마진은 뭐예요? 이윤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margin이 이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윤. 그래서 이 단어에 AL을 붙여가지고 형용사로 만든 거야. 그럼 선생님 이윤의 뭐 이런 뜻인가요? 가장자리라는 의미에서 중심에 있지 않고, 중심 가운데에 있지 않고 저 가장자리에 이게 옆에 이렇게 저 주변부에 가 있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별 볼 일 없다라는 의미까지 의미가 확장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중심에 있지 않고 저 주변부 가장자리에 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미미한, 근소한 요 정도의 의미까지. 괜찮지? 그러면 margin이라는 말하고 서로 연결시켜서 기억하기도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자리라는 말이 가장 기본 뜻이야. 그러면 가장자리에 있는 그 말은 중심에 있지 않는 거니까 별로 안 중요한, 미미한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 됐지? indeed는 실제로라는 뜻이고, hard는 뭐 열심히라는 뜻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명백한 이런 뜻도 있고, 요 단어도 이 과에서 핵심어에 들어갑니다. arbitrariness인데 arbitrary가 형용사로서 자의적인이라는 뜻이야. 자의적이다라는 얘기는 랜덤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의적이니 한국말로 무슨 뜻이야? 자의적이야. 보통 이 지문 안에서 자의적인의 반대말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필연적인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의적인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 맘대로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를 펜이라고 불러요. 이거 왜 펜이라고 불러요? 이거 지우개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이거 칠판이라고 부르죠? 이거 TV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아니죠. 이건 왜 칠판이에요? 칠판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언어의 자의성이라 그래. 이게 칠판이어야만 하는 논리적인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필연성은 없단 말이야. 그냥 말을 만든 사람끼리 야 이건 앞으로 칠판이라고 부르자. 오케이. 또는 저 고대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칠판이라는 게 없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는 말을 만들 때 어떤 말부터 주로 만들었을 거야. 내가 보통 잡아먹어야 하는 뭐 동물의 이름 이런 것부터 먼저 짓지 않았겠니? 저걸 토끼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정한 거라고요. 저게 왜 토끼여야만 하는데? 모르죠 그거는. 그걸 자의성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됐지? 그러니까 필연성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arbitrariness입니다. 그 다음 severely 그럼 뭐야? 심각하게, 심하게 이런 뜻이고요. 심하게, 심각하게. damaging 그러면은 피해를, 손상을 입히는 이런 뜻이고 resulting 그러면 결과로 생겨나는 이런 뜻이고 borderline은 경계선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endless 계속해서 les가 많이 나오네요. 끝이 없는 끝이 없다는 얘기는 무한한 이란 뜻이겠다. 그치? 그 다음 deem이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과서 아니다. 바로 앞지문에서 했었나요? consider 교과서에서 했나? A to B, B 했죠. 무슨 뜻이었어요? A를 B라고 생각하다.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onsider A to be B, deem A to be B 같은 말이에요. 뭐뭐를 뭐뭐라고 생각하다. 그 다음 statistician 그러면 통계학자고요. statistics 그럼 얘는 통계학이라는 학문의 이름이 됩니다. statistics 그러면 통계학. meaningful, F-U-L이 붙으면 뭘 가득 차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meaning은 의미니까 의미가 가득 차 있대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이런 뜻이고요. once 무슨 뜻이야? once. 자,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once는 부사일 때도 있어. 부사로서 한 번 이런 뜻일 때도 있다. 또는 일전에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예전에, 일전에 이런 뜻도 돼요. 근데 once가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결합하면은 얘는 접속사가 돼서 접속사 once는 무슨 뜻이냐면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이런 뜻입니다. 부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안 올 거 아니니, 그치? 부사로서는 그냥 한 번 이런 뜻이고. 그 다음 보통 이제 한국말로는 라벨이라고 하지만은 영어식 발음으로는 label이라고 하죠. 꼬리표를 붙이는 걸 라벨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럼 label A as B 그러면 A에게 B라는 꼬리표를 붙이다. A를 B라고 명명하다. 이름을 붙이다. 뭐 이 정도의 뜻이 됩니다. 그 다음 cognitively는 인지적으로 라는 뜻이고요. impaire가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거기에 ED가 붙었으니까 손상을 받은 거겠죠? 됐어? 손상된 제 기능을 못하는 이렇게. 자, fold가 무슨 뜻이게? 접다예요. unfold 그러면 얘는 부정어잖아. 그럼 접는 거의 반대말은 뭐야? 펴는 거지. 그래서 펼치다 그러니까 종이 같은 걸 펼치다 할 때도 unfold를 써요. 근데 일이 쫙 펼쳐지다, 전개되다라고 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전개되다라고 할 때도 쓰는 단어예요. 어드밴티지는 다 알고 계시는 단어일 것 같고요. 여기 나왔네요. arbitrary 그러면은 아까 했죠. 자의적인 이런 뜻이에요. 친절하게 한자까지 썼는데 한자를 모르니까 그죠? 자, 쭉 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핵심어가 continuum과 arbitrary여서 거기다가만 형광펜을 쳐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 이 단어 모르는데 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단어야. 그게 남한테는 되게 쉬운 단어일지 몰라도 내가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좋은 단어고 중요한 단어니까 거기다 형광펜 빠르게 쫙 칠하시고요.
자, 이제 본문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예전에 모의고사에서 이런 비슷한 지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얘기가 조금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조금 쉬운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거 예전에 어떤 모의고사 지문에서 우리 같이 했던 모의고사 지문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IQ라는 게 있잖아. 그치? 지능지수라고 하는 거. 지능지수가 뭐 모르겠어요. 이제 통계청에서 뭐 발표한 자료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100을 기준으로, 100은 너무 높나요? 80을 기준으로 80이 넘지 못하면은 조금 이제 지능이 좀 떨어지는 애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80이 넘어가면은 정상 수치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지능지수 시험을 테스트를 봤더니 79가 나왔어요. 그럼 1점이 부족해서 걔는 지금 뭐가 된 거야? 인지력이 떨어지는 애가 된 거지. 그리고 80인 애가 있다고 칩시다. 걔는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79인 애하고 80인 애하고 걔네 둘의 지능 지수가 또는 인지 능력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큰 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부족한 아이가 되고 얘는 정상인 아이가 돼버리는 거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너희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혈압이라는 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혈압이 보통 뭐 한 120에 80이 정상이래요. 근데 내가 119예요. 어떤 사람은 120이에요. 121이에요. 그럼 119하고 121의 혈압의 차이가 얘는 큰일 난 사람이고 얘는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혈압이 높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어야 돼요. 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애가 되는 거고 얘는 정상인 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상한 거잖아요. 얘네 둘 차이는 별로 1차이, 2차이밖에 안 나는 건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서 봤던 단어 중에서 컨티넘이라는 단어가 있었어. 뭐야? 연속체라는 뜻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첫 문장입니다. 보세요. Everything in the world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어디 위에서 존재를 하고 있니? 연속체 위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 거래.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의 연속된 선상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인간이 편의상 80을 딱 정해놓고 80 밑은 이건 병신이야. 80이 넘어야 정상이야. 라고 한 거라고요. 사실 79하고 80은 별반 차이가 없을 텐데 79는 병신이 돼버린 거고 80은 정상이 돼버린 거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지수라는 건 이렇게 선상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걸 거 아니야. 물론 여기 처음에 있는 애하고 요 나중에 있는 애는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이건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근데 여기서 점점 높아지는 상황인 거지. 여기를 딱 잘라서 여기는 바보, 여기는 정상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편의상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지 실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뭐다? 전부 연속체상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주제문이에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주제문입니다. 토픽이에요. 토픽 센텐스. 자, 그 뒤에 이제 웨더가 나왔습니다. 이 웨더는요, 역할이 두 개죠. 웨더 다음에 주어 동사에 절이 오게 되면 역할은 두 개인데 부사절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명사절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 그지? 명사절일 때는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사용이 되면 되고요. 여긴 지금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자리가 아니죠. 왜냐면 얘가 일형식 완전자 동사로서 주어가 존재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단어거든요. 얘는 목적어 자리가 아니에요. 목적어 자리가 아니란 얘기는 명사는 안 되고
부사겠구나 이 생각은 할 수 있어야겠네. 됐니? 명사절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부사절일 때는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이거든 저거든 간에 라는 양보부사절을 만드는 애예요. 양보부사절. 됐죠? 자, 그러면 whether in speed, size, or any other possible descriptor 그랬어요.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여기에 있는 everything을 주어로 받으면 everything은 단수니까 it이라고 갈 거고요. 이것이 is 또는 뭐 존재하다라는 exist를 써도 상관없겠네요.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존재하고 있어? 속도나 크기나 또는 다른 모든 가능한 기술어에서든, 그러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든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든 다른 이런 거에 존재하는 것이든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 요 뒤에 나오는 거는 요 앞에 거 강조하는 거니까 굳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는 양보부사절이라는 건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기술어에든 또는 크기나 스피드를 나타내는 것이든 어디에 있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은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딱딱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스틸에다가 빨간 펜을 칠할 거예요. 왜요? 스틸 무슨 뜻이니? 그럼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여전히, 아직도라는 뜻도 있기는 해. 여전히, 아직도라는 뜻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문장 앞에 사용되는 경우는 문장 앞에 단독으로 이렇게 컴마 써서 단독 문장 앞에 단독으로 사용이 되면은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거 아셨죠?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태까지 스틸만 보면 아직도 이랬는데 얘가 문장 제일 앞에서 단독으로 사용되면 그러나라는 뜻도 있구나. 자, 그런데 그럼에도 we create and mindlessly adopt sharp distinction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내고 채택합니다예요. 자, 요 단어가 조금 철자가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어요. depth가 있고요. 그 다음 depth도 있어요. 발음으로는 구별하기 힘듭니다. 얘는 OPT, 얘는 APT, 얘는 EPT 이렇게. APT는요, 아파트가 아니라 얘는 적응하다. 바뀌다. 보통은 to라는 전치사하고 잘 어울려요. adapt to 명사, 그럼 어디에 적응하다 이런 식으로. EPT는요, 동사가 아니에요. 형용사예요. 능숙한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솜씨 있는 이런 뜻이에요. 굳이 따지자면은 스킬이 좋은 이런 뜻이에요. skillful. 그럼 어려운 단어로 adroit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고등학교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자,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연속체인 거야. 연속선상에 있는 거지 딱 구분돼서 자를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요, 생각 없이 만들어 놓는 거야. 뭐를? 구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어떤 구분?
날카로운 구분하지 말고 뚜렷한 명확한 구분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채택하고 받아들여요. 그쵸? 왜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의사들이 의대 6년을 다니고요, 6년을 다니고 국가고시를 보면 이제 인턴이라는 걸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3월 1일 날 바로 어제까지 의사가 아니었던 애가 3월 1일부터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의사 그러면 우리가 보통 환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의사는 와, 의사 선생님 제 목숨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 이런 상대가 의사인 거잖아. 생각해봐. 불과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전에는 의사가 아니고 나는 사람 목숨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줄 없는 애가 하루가 지났더니 의사라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환자는 모르지. 나는 지금 경력이 없고 경험이 없는 의사인지 모르잖아. 가운 입고 의사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다 의사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되게 웃긴 거잖아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이렇게 쥐락펴락 할 수 있다라는 게. 그치? 그것도 하나의 연속선상으로 봐야 되는 거지. 딱 잘라서 자, 오늘부터 의사! 이거 되게 웃긴 거라고요. 그죠? 자, and 그리고요, those distinction, 그러한 구분은요, 얘가 주어겠지. 바꿉니다. 삶을 비교급 앞에 far라는 말이 붙으면 뭐 하는 거야?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가 되는 거로서 비교급 강조 부사는 그냥 무조건 다 훨씬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걸 멀리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far는 원래 멀리라는 뜻이 기본이긴 합니다만 비교급 앞에 쓰이는 far는 훨씬 더 dramatically 그랬어요. 뭐 하대요? 이것도 조심하세요. dramatically 해서 얘가 부사가 나왔어. 부사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란 얘기는 이 부사가 change를 수식하는 거지. 삶을 바꾸는 걸 어떻게 바꿔요?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바꿔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작을 수식하는 거니까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 드라마틱 해가지고 이렇게 형용사를 쓰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와요? 필기를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체크해서 쉬는 시간에 핸드폰 갖고 게임부터 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물어보고 게임을 해. 자, then 뭐보다. 여기 비교급 then이죠? 비교급 then이니까 뭐보다 marginal differences ever do인데요. 문법 시험이라면 제가 선생님이라면 이거 문법 시험에 낼 거예요. do에다가. do 밑에다가 또는 뭐 did 이런 거 안 된다고 좀 써놔 보세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동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갑자기 대동사 이야기는 뭔가요? 자, 생각해 봅시다. 나는요, I ate 그랬어. 나는 먹어. 많이 먹어. then 누구보다? 예를 들어서 그보다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원래는 뭘 써야 돼? 그가 먹었던 것보다 뭐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가 먹는 것보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비교급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 대상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먹는 거하고 그가 먹는 걸 비교해야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똑같은 동사가 쓰였으니까 앞에 나온 명사를 뒤에서 다시 받을 때는 대명사를 쓰듯이 앞에 나온 동사를 뒤에다 또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뭘 쓰자? 대동사를 쓰자. 그래서 이거를 대동사로 바꿀 건데 어차피 앞에 나온 동사를 그대로 다시 쓸 거니까 대동사는요. 일반 동사의 대동사는 do, does, did를 쓰면 되고요. 비동사의 대동사는 그냥 비동사를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또는 조동사 등이 있는 문장의 대동사는 조동사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한 구분선이 삶을 바꿔놓는 정도와 marginal differences, 그럼 무슨 말이야? 사소하고 미미한 차이점이 그런 것보다, 그럼 여기서 그런 거는 뭘 한 거야? 삶을 바꾸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맞아요? change lives 하는 것보다 요거를 대신하는 걸 거 아니니. 그럼 change는 일반 동사야, 비동사야, 조동사야? 일반 동사니까 do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주열아, 알겠어? 잠 깬 학생은 주열이한테 자리 좀 양보해 줄래? 그래서 요거 바로 초록색 형광펜으로 갑시다. 우리는 구분선이라는 것을 만들고 생각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분선이요, 삶을 바꾸죠. 어떻게요? 훨씬 더 드라마티컬리하게 바꿔요. 뭐보다요? 그 미미한 차이점이 바꾸는 것보다. 형광펜 없는 사람? 같이 써? 너도 없어? 됐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거는 연속선상에 있는 건데 그걸 인간이 이렇게 구분선을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결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근데 생각보다 그 영향력이 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실제로 그랬어. 그럼 여기서 이 indeed는 무슨 얘기를 할 거야? 무슨 역할을 하는 걸 거야? 아, 그럼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설명해 볼게, 이런 얘기야. 이런 거 그냥 in fact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모든 차이는요, differences are, 모든 차이는 are arbitrary 그랬습니다. 아까 arbitrary가 되게 중요한 핵심어라고 했습니다. 핵심어니까 일단 빨간색으로 내가 박스로 묶어 놓을게요. 자의적인 거래. 모든 차이는 자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봐. 얘들아, 모든 건 이 선상에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맞아요? 선상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인간이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거놓은 거란 말이야. 왜 하필 여기다 걷어? 아까 그랬죠. 왜 80을 기준으로 전응아와 정상인을 구분을 했어? 야, 70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웃기잖아. 왜 80이어야만 하는 건데? 그지? 그게 뭐라고? 자의적인 거라고. 왜요? 그냥요. 이런 거예요. 됐어? But 그러나 drawing hard line, draw는 선을 긋다란 뜻입니다. 그럼 ing가 나왔으니까 동명사 주어인 거지? 동명사 주어는 동현아, 동사를 단수 동사 취급하니 복수 동사 취급하니? 동명사가 주어로 나오면.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s가 붙습니다. 단수 동사가 와야죠. 자, 여기 hard line은 딱딱한 선이에요, 명확한 선이에요? 명확한이라, 이것도 모르면 적어. 그냥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은 이렇게 하세요. 명확한 선을 긋는 거야. between category 그랬어. 범위라는 뜻이죠. 범위와 범주 사이에. 그러니까 아까 지능지수가 전응아인 경우, 지능지수가 정상인 경우, 그 카테고리죠. 거기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은 숨긴데, 와, 이거 표현이 참 좋아요. 뭘 숨기냐면 이러한 자의성이라는 것을 숨긴대. 이게 뭔 말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자의성을 숨긴답니다. 야, 자의성을 숨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말이 되게 어렵죠. 말이 어렵죠. 자의성을 숨겨?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can be severely damaging. 그래서 아주 심하게 손상을 입혀요. 이런 얘기네요.
damaging 손상을 입히는 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damage는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내가 이렇게 ed는 안 돼요 라고 적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적어놓고 외우는 게 아니라 ed가 왜 안 되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난 왜 ed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 학습의 습관이 들으셔야 어떻게 변형이 돼도 다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미안한데 이게 영어를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잖아. 그럼 다른 과목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마 지금 영어를 그렇게 공부 안 하는 학생은 다른 과목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3학년 때 가서 되게 고생합니다. 자, 이 말은요. 제가 이거는 뭐 영작을 준비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요 말의 의미를 갖다가 야 선을 긋는 것은 뭐 하되? 선을 긋는 것은 자의성을 떨어뜨린대. 이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선을 긋는 것은 자의성을 떨어뜨린다. 여기 이제 한국말로는 확고한 선을 긋는 것은 자의성을 떨어뜨린다, 숨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지를 생각을 좀 해봅시다. 조금 이따가 생각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 그 다음 문장 해석을 좀 해볼게요. I call this resulting damage. 나는요 부릅니다. 이것을 이러한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손해를 뭐라고 이게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네요. borderline effect라고 부른대요. 이건 뭐 중요한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자, examples are endless. 그 사례는 끝이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무슨 얘기할 거예요? 예시를 들어줄 겁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너는 80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70이었네요. 누군가의 IQ가 69고요. 누군가는 70입니다. 그러나 only the score of 70. 자, 오로지 70인 점수, 70 점수만 is deemed to be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단어 정리 어떻게 됐었던 거예요? deem A to be B죠. 이 투부정사를 뭐뭐를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석 안 하는 겁니다. to be는 해석하지 마세요. A를 B라고 그냥 이렇게만 해석하세요. 근데 그 아이를 수동태로 쓴 거죠. 생각되어집니다. 뭐뭐라고 이렇게. 됐죠? 그럼 오로지 70인 점수만이 생각되어진대. 뭐라고? Within the range of normal. range는 무슨 뜻이야? 범위라는 뜻이죠. normal은 정상. 정상 범위 내에 있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되게 웃기는 거라 그랬어요. 69하고 70은 별반 차이 없을 텐데 69는 바보고 70은 정상이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라 그랬잖아. 그치? 계속 갑니다. 자, we don't have to.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인데 이걸 부정했으니까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don't need to 하고 같은 말이지? 뭐뭐 할 필요가 없대. 우리는 뭐가 될 필요가 없대. 통계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뭘 알아?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겠지? 데디아를 알기 위해서 통계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 자, 뭘 알아야 되는데? There is not a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69 and 70 그랬네요. 그렇죠. 69하고 70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굳이 통계학자까지 될 필요는 없다. 그럼 뭔 말이야?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인 거지. 야, 69하고 70이 대단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겠니?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학자까지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죠? 차이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차이가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뭐 however 이런 걸로 당연히 바꿨을 수 있을 거고 뭐 nevertheless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로 바꿔도 상관없겠네요. nevertheless, nonetheless 이런 걸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넣고 해석해 볼까요? 야 69하고 70 별반 차이 없어. 그럼에도 once the person with lower score 더 낮은 점수를 가진 그 사람이 뭐라고 표딱지가 붙어 있어? 인지적으로 손상받은 거라고 일단 표딱지가 붙게 되면 once는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이라는 뜻이라 그랬어. 그지? 인지적으로다가 손상을 입었다라고 꼬리표가 붙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겠니? 전개가 되겠지, 펼쳐지겠지. 어떻게 펼쳐질까? 좀 다르게 펼쳐지지 않을까? 누구하고는 다르게 펼쳐질까? 1점에 2점을 가진 사람. 되게 웃긴 거 아니니 근데 진짜? 69하고 70은 별전 차이가 없을 텐데 69 전응하야 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70인 아이하고는 전혀 삶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69인 아이는 예를 들어서 인지적으로 손상을 받았어요 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특수학교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거고 특수학교에 가게 되면 그런 아이들만 또 친구로 만나게 될 거 아니니. 그럼 그 사람이 그 69인 사람이 만나게 되는 사람 정상인 애들과 만날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기회가 뺏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삶을 굉장히 많이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첫 줄, 세상의 모든 것은 연속체에 있는 건데 그걸 인간이 선을 딱 그어버리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서 뭔가 되돌릴 수 없는 영향력이 생깁니다.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지문인 거야. 됐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요 말을 생각을 해볼게. 자, 한국말이야. 범주들 사이에 확고한 선을 긋는 것은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범위들 사이에 선을 긋는 건 좋은 거니 나쁜 거니? 나쁜 거였지. 왜? 그걸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영향력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자, 그것은 이러한 자의성을 숨기고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대. 이러한 자의성을 숨긴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자의성을 숨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 자의성이 뭐라고 얘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따라와 봐. 자의성이 뭐라고? 유찬이의 이름이 왜 김유찬이어야 돼요? 김유진이면 안 됩니까? 상관없잖아요. 그쵸? 왜 유찬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유찬이라고 지었으니까. 그럼 유찬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볼까요? 왜 유찬이라고 지으셨어요? 그냥 그게 자의성인 거라고. 그쵸? 맞아요? 근데 그 범주들 사이에 선을 긋는다는 얘기는 이러한 자의성을 숨긴데 그 말은 자의성을 숨겼다는 얘기는 자의성을 했다는 얘기랑 같은 거냐면 떨어뜨렸다. 자의성의 의미를 떨어뜨렸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누구는 정상이에요? 누구는 비정상이에요? 내가 요즘 관심 있는 거. 누구는 날씬합니다. 누구는 뚱뚱합니다. 도대체 뚱뚱하다는 거하고 날씬하다는 기준 누가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딘가에 씨름 선수만 있는 곳에 내가 가요. 난 되게 날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날씬한 사람의 그룹, 카테고리, 뚱뚱한 사람의 카테고리, 그 카테고리는
너는 날씬해, 너는 뚱뚱해. 누가 정했는데? 왜 그렇게 정했는데? 모른다고. 그건 자의적인 거라고.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몸무게 100을 넘어가면 뚱뚱한 걸로 하죠. 뭐 자의적인 거라고. 100이라는 기준은 무슨 뭐 논리적이고 자연의 법칙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선을 뚜렷하게 딱 긋는 것은 자의성을 숨긴데 뭔 말이야? 그냥 여기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의성을 숨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마치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잘 안 되시죠? 보세요. 야, 100kg를 뚱뚱하다고 했어. 왜 100kg야 하필이면? 80 안 돼? 또는 120 안 돼? 그냥 100이야. 왜? 자의적인 거니까. 내가 그렇게 정한 거니까. 됐죠?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선을 명확하게 그어버리잖아? 그러면 오히려 그 자의성, 즉 뭐야? 특별한 의미 없이 100을 잡은 거잖아. 특별한 의미 없이 100을 잡았다는 그 자의성을 떨어뜨린대. 그 말 무슨 말이야? 100이라는 기준이 되게 중요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말은 그 둘 사이에 그 기준이 100이라는 기준이 별로 중요한 기준이 아님에도 그 100을 기준으로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생겨?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어렵게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빨간색 형광펜을 칠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 모의고사 21번 유형 밑줄 친 부분의 함축 의미를 판단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저는 이게 페이지가 연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오세요. 여기다 적을게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그 부분을 그 밑줄 친 부분, 밑줄 의미. 밑줄 친 부분의 함축 의미를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그걸 읽고 이제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되게 어렵게 준비해 봅시다. 이거를 밑줄 친 말의 의미를 서술형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어떤 단어를 이용해서 쓸 거냐면 자의적, 영어로 써야 되겠죠? 서술형이니까. arbitrary라는 단어와 continuum이라는 단어 또는 뭐 이런 단어를 이용해서 영작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결국은 얘들아 모든 밑줄 의미는 함축 의미 추론 문제는 주제 고르는 거랑 같은 거라 그랬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the world 세상은요 exist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continuum이라는 말을 그대로 갖다 쓰셔도 되고요. 연속체에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but 그러나 이렇게 쓸 건데 나는 이 말을 뭘로도 바꿔 써도 괜찮을 것 같냐면 스펙트럼이라는 말로도 바꿔 써도 될 것 같아요. 스펙트럼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우리 예전에 했던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 회색 얘기한 적 있지 않아요? 회색도 좀 옅은 회색, 점점 진한 회색, 그리고 결국은 검은색 이렇게 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 지문 기억나요? 그거랑 비슷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얀색에서 검은색으로 가는 그 과정, 이게 하나의 연속체인 거잖아요. 그럼 잠깐만, 어디부터 회색으로 볼 건데? 애매하지 않나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걸 선을 그어서 여기부터 회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편의상. 사실은 아니지. 쭉 연속체성에, 연속선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 그걸 이제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데 이 지문에서는 컨티넘이라는 단어를 써. 이게 어려운 단어라서 당연히 컨티넘이라는 단어도 알고 계셔야겠지만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도 알고 계십시오. 스펙트럼 상에서 존재를 합니다. but 그러나
그냥 본문 단어 그대로 이용해서 쓸게요. drawing, sharp lines,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은 그 스펙트럼 안에다가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은 어떻게 돼요? lead to problems,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지요.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표현을 좀 적어볼게요. 차이는 are 연속적인 거죠. 그리고 임의적인 겁니다. 그러나 strict, 명확한, 엄격한이란 뜻이야. 카테고리, 엄격한 카테고리는 can cause, 야기시킬 수 있지,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지문 이해되세요? 재밌는 지문이고 좋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문제를 제목으로 해서 이게 이제 약간 그 비유적 표현 같은 걸 집어넣어서 생각한다면 우리 저번에 했던 그 회색, 우리 회색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이거 제목 한번 정해볼까? 회색. 회색은 뭐야?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러면 회색의 범위는 되게 넓은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회색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제목을 한번 정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World of Grey, 회색의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색이라는 말은 뭐 대신 쓴 거나 마찬가지야. 이 말 대신 쓴 거나 마찬가지야. 야, 세상은 뭐에 존재한다 그랬어? 연속체에서 존재한다며. 연속체에서 존재한다며. 근데 이 세상이라는 말을 여기 그대로 갖다 썼잖아. 그럼 이 말하고 당연히 같은 거 아니겠니? 그지? 회색의 세상이야. 선생님, 회색의 세상. 또 여기서 문학적 감성을 넣어서 회색 그러면 왠지 어둡고 침울하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회색은 뭐야? 연속체다라는 뜻이야. cut into black and white. 그럼 무슨 말일까? 잘려져서 회색의 세상이 잘려서 검은 세상, 하얀 세상으로 잘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색의 세상을 야, 회색 없어. 하얀색 아니면 검은색이야. 조금 흐린 회색이야. 넌 하얀색으로 해. 조금 짙은 회색이야. 그럼 넌 검은색 쪽으로 가. 그거 자체로 범위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카테고리를 흰색과 검은색밖에 안 줬으니까 너는 흰색, 너는 검은색 이렇게 가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요. 세상은 회색이 존재를 한다고요. 69와 70은 전응아와 정상인이 아니라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그냥 하나의 숫자일 뿐인 거라고요. 되셨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여기 마지막 문장도 형광펜을 좀 칠할게요. 일단 낮은 점수의 사람이 인지적으로 손상을 받은 놈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좀 다르게 펼쳐지겠죠. 누구하고는 다르게 1.2익이 있는 그 사람과는 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까지. 괜찮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